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은행 적금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69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 통장 잔고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억이었던 돈이 지금은 8억이 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큰 싸움도 했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죠. 한때는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는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여보, 우리 돈 이제 2억이 됐네. 그러게 참 오래 걸렸지. 남편과 저는 그 돈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은행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1년에 고작 몇십만 원밖에 이자가 안 붙었어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시장에 가면 채소값이 작년보다 훨씬 비싸져 있었어요. 아휴, 배추가 한 포기에 5천 원이나 해. 작년엔 3천 원이었는데 말이야.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투자? 우리가 뭘 안다고? 은행에만 넣어두면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저에게 투자란 도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건가? 며칠 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야, 너는 돈을 어디다 넣어놨니? 응, 그냥 은행에.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1%도 안 돼.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손자가 그러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걸 하면 돈이 몇 배가 된다더라. 그게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컴퓨터로 하는 건 같은데.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함이 솟아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런데 우리 같은 노인은 평생 저축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게 장 보기가 무서울 지경이야. 엄마도 뭔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둘째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평생 모은 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왜 그래? 평생 은행만 믿고 살았잖아. 그게 문제야.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인터넷으로 뭔가를 사고 판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비트코인 좀 배워보고 싶은데. 엄마가요? 정말이에요? 응, 한번 해보고 싶어. 아들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세 기뻐하는 것 같았죠. 좋아요, 엄마. 주말에 집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 주말 큰아들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책도 한 권 들려 있었죠. 엄마, 이거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다 비트코인 얘기야?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와 있어요. 아들이 컴퓨터를 켜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울럭불럭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실시간으로 계속 변해요.
어머,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이야? 아들이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화폐라고 미래의 돈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돈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엄마, 처음엔 조금만 해보세요. 10만 원 정도로. 그래도 되겠니? 네, 연습 삼아서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10만 원으로 말이죠. 거래소라는 걸 가입하고 신분증도 인증하고 은행 계좌도 연결하고. 아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줬지만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해? 네, 하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첫 번째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투자였거든요.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제 계좌에 들어왔다고 화면에 떴어요. 신기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드라마 보기 전에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으로 가격을 봤죠. 처음 며칠은 가격이 조금씩 올랐어요. 10만 원이 11만 원, 12만 원이 됐죠. 여보, 봐봐. 우리 돈이 늘었어. 정말? 얼마나? 2만 원이나 벌었어.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몇백 원밖에 안 늘어나는데 며칠 만에 2만 원이 늘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조금 더 해볼까? 얼마나? 100만 원 정도는 어떨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죠. 100만 원 정도는 잃어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투자 금액을 늘려나갔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익이 꽤 괜찮았어요.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기도 했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게, 은행보다 훨씬 나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예요. 700만 원이던 게 갑자기 500만 원이 됐죠. 그것도 하루 만에요. 여보, 이거 어떡해? 글쎄, 기다려보자. 남편은 침착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고. 그래서 참았어요. 몇 주를 기다렸죠. 다행히 가격이 다시 올라서 원금을 회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비트코인 투자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화폐도 디지털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 2억 원을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이참에 확실하게 해보자. 뭘? 우리 돈 전부 비트코인에 넣는 거야. 뭐? 미쳤어? 그러다가 다 날리면 어떡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평생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전 재산을 위험한 투자에 몰아넣는다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더 투자해야 하는 거야. 이대로 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남편을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동의해줬죠.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남편이었거든요. 2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손이 떨렸어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천만 원 정도였어요. 2억으로 대략 7개 정도 살 수 있었죠. 제 전 재산이 7개의 비트코인이 된 순간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3천만 원이던 게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더니 2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2억이던 제 돈이 1억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6천만 원이 한 달 만에 사라진 셈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 한숨만 나왔죠.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남편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 질러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알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비트코인 많이 하고 계세요? 응, 좀.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말할 수 없었어요. 2억이라고 하면 아들이 기절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좀 해보고 있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아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엄마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며칠 후 큰아들이 직접 집에 왔어요. 엄마, 정확히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왜?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죠. 엄마, 돈 다 넣었어. 뭐라고요? 2억 원 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의자에 주저앉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그날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둘째 아들도 달려왔고 딸도 왔어요. 셋이 모여서 저를 다그쳤죠. 엄마, 정말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그런데 다 넣다니. 지금 얼마나 손해봤어요? 그때 손실이 8천만 원 정도였어요. 2억이 1억 2천만 원이 된 상황이었죠. 자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 더 참담했어요. 당장 팔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 엄마, 이러다가 다 잃어버려요.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매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지금 팔면 8천만 원 손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오르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미 8천만 원 날린 거 모르세요?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평생 부모님께 화낸 적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애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평생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직감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거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정말?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설득해 볼게. 다음 날 자식들을 다시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또 뭔 소리 하시려고요? 셋 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들어달라고 했죠.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알잖아. 네. 한 푼도 함부로 쓴 적이 없어. 이번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저는 그들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디지털 화폐가 미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팔면 정말 손해라는 것.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1년요? 응, 1년 후에도 안 오르면 그때 팔게. 자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뭔데? 생활비는 우리가 드릴게요. 그 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식들이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엄마, 그 돈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나요. 알았어. 결국 그렇게 약속했어요. 1년 동안 기다려보되 생활비는 자식들이 대주기로. 저는 비트코인에 절대 손대지 않기로.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1억 2천만 원이던 게 1억 원이 됐고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억이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1억 2천만 원 손실.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 즈음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됐어요. 여보, 병원 가보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얼굴이 새하얗잖아.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걱정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의사한테까지 투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매일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하지만 볼 때마다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떨어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잃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계속 그런 생각만 났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속으론 저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모한 짓이었나? 평생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8천만 원이던 게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더니 1억 원을 넘어섰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여보, 봐봐. 조금씩 오르고 있어. 정말? 응, 1억 넘었어. 남편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직 원금에는 한참 못 미쳤죠.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8개월쯤 지나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직도 5천만 원 손실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된 거였죠. 자식들도 조금씩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조금은 올랐네요. 그러게 다행이야.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10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원금을 회복했어요. 2억 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보, 해냈어. 원금 회복했어. 정말?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정말 힘든 10개월이었거든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얘들아, 원금 회복했어. 정말요? 응, 2억 넘었어. 큰아들이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하지만 저는 아직 팔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 약속은 지켜야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어요. 1년이 되던 날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 약속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게. 이제 파실 거죠? 셋 다 당연히 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죠. 아니야, 더 가지고 있을 거야. 뭐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아.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5천만 원 수익이 난 상황이었죠. 자식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욕심 부리지 마세요. 5천만 원도 큰 돈이에요. 지금 팔고 안전한 곳에 넣어두세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1년만 더. 결국 또 다른 약속을 했어요. 1년만 더 기다려보기로.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줬어요.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던 게 3억이 됐고 4억이 됐어요. 여보, 이거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정말 그러네. 몇 달 만에 제 자산이 2배가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6개월 후에는 6억이 됐어요. 원금의 3배였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신기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저는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정말 디지털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현금보다 디지털 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1년이 더 지나고 비트코인은 8억을 넘어섰어요. 2억이 8억이 된 거예요. 4배 수익이었죠. 그때서야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팔 생각은 없었지만 일부는 현금화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8억 중에서 2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원금은 회수한 셈이었죠. 나머지 6억 원어치는 계속 보유하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자가 됐네. 그러게, 꿈만 같아. 통장에 2억이 들어온 것도 신기했지만 여전히 6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남아있다는 게 더 신기했어요.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돈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2억 원 팔았어. 원금 회수하신 거네요. 응, 그런데 아직 6억 원어치가 더 있어. 전화 너머로 조용해졌어요. 자식들도 믿기 어려웠나 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엄마가 옳았네요.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말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부터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경제 뉴스를 챙겨보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투자자구나. 그러게 신기해. 경로당에 가서도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투자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순자야, 너 요즘 투자한다며? 응, 조금. 어떤 거 해? 비트코인.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70이 넘은 나이에 비트코인을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떻게 그런 걸 배웠어? 아들이 알려줬어. 수익은 어때? 괜찮아. 정확한 금액은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믿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투자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순자야, 나도 해볼까? 신중하게 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얼마 정도? 한 50만 원부터 시작해봐.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2억 원어치를 판 후에도 말이에요. 6억이던 게 7억이 됐고 8억을 넘어섰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오를까? 모르겠어. 하지만 팔지는 말자. 남편도 이제는 완전히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현재 제 비트코인 자산은 8억 원이 넘어요. 거기에 현금 2억 원까지 합하면 10억 원이 넘는 거죠. 3년 전만 해도 2억 원이었는데 5배가 늘어난 셈이에요. 자식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도 여유로워졌어요.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했던 자식들에게 이제는 제가 용돈을 주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받아. 엄마 괜찮아요. 받아, 엄마가 번 돈이야. 손자들 교육비도 제가 대주고 있어요. 학원비, 과외비 모두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담을 덜었으니 더 여유로워졌죠. 무엇보다 제가 제일 기쁜 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69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성공한 거죠. 요즘은 다른 투자도 공부하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 금 투자까지. 비트코인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려고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투자자가 됐네. 그러게 69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갈등도 많았고 건강도 나빠졌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2억 원으로 쪼들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엔 컴퓨터 하나 제대로 못 다뤘어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라요. 저처럼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생활비까지 투자하면 안 돼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해요. 저처럼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저는 결과가 좋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은행 이자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투자 방법들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계속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69세에 시작한 비트코인 투자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도 더 자유로워졌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고 있어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손자들 교육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3년 전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10만 원짜리 비트코인 투자에서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사시길 바라요.